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재작년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안보실은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정보를 제한했던 전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거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경도 지금 수사 브리핑을 한 겁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과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거는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지난 2020년 소연평도 어업 지도선 타고 근무했던 공무원이 실종이 됐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다. 그리고 불태워졌다.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를 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가 담겨져 있던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유가족들이 네. 이 해당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기 원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든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소송까지 불사했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 우리가 항소한 건 잘못됐어. 취약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국가 기록물이 아닌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항소 취하를 통해 국민들과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었거든요. 예. 이것으로 아직까지 많은 억울함 가지고 있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첫 단추 하나가 열린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밝혀놔야 될 진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해당 피살된 공무원에게 뭐 빚이 많다, 자진월북한 것이다라는 온갖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했던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나와서 반성해야 돼요.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오늘 명시적으로 발표하고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시에는 왜 다른 뉘앙스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뭔가 윗선에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오늘 결과를 보면 이 사망하신 공무원과 북한군이 접촉했다는 것을 사망 6시간 전에 우리 군이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간 게 사망 3시간 전이라고 해요. 정부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최우선 목표인데 6시간 동안 군은 무엇을 했고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다음 3시간 동안 청와대는 이 공무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들이 충분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인지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으로 팔짱 끼고 지켜만 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사후 조사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한 그 과정은 밝히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무엇보다 정파적인 어떤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중요하다 봅니다. 예. 당연히 그 당시에 왜 이 공무원이 당시에 서해 그 북방 경계선까지 가게 된 원인과 거기서 왜 또 전환을 당한 것인지 뭐 자의적으로 간 것인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판명이 된 것은 없거든요. 예. 지금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사후적인 수습 과정에서 어떤 공개가 덜 된 부분, 그다음에 당시에 왜 공개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오늘 정부의 항소 취하로 인해서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자료 정보 등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것이고 예. 단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지금 남북의 어떤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탐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어떤 감청을 통해서 나타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 과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의문이 가는 점이나 유족들이 억울해하는 부분 등은 충분히 정보를 공개해서 사실 확인을 일단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실질 심사 받고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기각된 내용에 도주 염려 없고 그다음에 수사를 또 추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혐의는 어느 정도 대부분 소명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야가 이거는 보복 수사다 아니다 지금 대결 국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 전 정부 사람이 잘못한 게 있고 충분한 증언과 진술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덮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다 짐 싸서 집에 가야죠. 예.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추가적인 진술과 증언 등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비슷한 블랙리스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갔었죠. 예.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었고요. 백운규 전 장관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실제에서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상 소명이 되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속 적부심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혐의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떤 혐의가 주요하냐면 산업부 산하의 이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사를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면접 예상 질문 등을 미리 유출한 것 등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백운규 전 장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망을 피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말에 낙하산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들 지금 안 물러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참 이게 골치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관이 위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쫓아내게 만들고 예. 또 그 자리에 외부 공채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리 문제지, 면접 질문지를 알려주고 예.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 이렇게 억지로 물러나게 하면 안 되고 낙하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문제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걸 검찰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 어느 쪽에서 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권 일반의 관행을 뒤엎는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적 이 정의가 실현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이제 혐의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그 조직도 설치하겠다까지 말을 했어요. 정치 네. 보복이다. 이 부분,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의 인사 정책,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실행 단계에서의 어떤 과오라든지 어떤 후의 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법적인 잣대를 무조건 들이댔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사법부에, 예를 들어서 검찰의 잣대 아니면 법원의 잣대로 됐을 때 이걸 그러면 국가 정책을 검찰에 물어보고 확인받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확인받은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지 예. 이것도 문제고요.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그걸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뭐 동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어저께 그 백운규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저는 한 가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걸 3년 상당히 오래전에 고발된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정권이 좀 끝나고 바뀌니까 이제 다시 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 차라리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같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냈었으면 오히려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어저께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범죄에 상당한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수사기관의 그 일방적인 의견서와 수사 기록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증거 기록으로 다 이제 재판부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을 하는 재판부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백운규 장관이 본인의 이제 무고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검찰 입장에서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출장 중에도 돌아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 관계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고요. 예,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의 역할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한 것이고 그때 청와대에서 신미숙 전 균형 인사비서관이 이 문제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 신미숙 인사비서관 역할을 이번에는 박상혁 의원이. 이제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했던 것이죠. 네.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대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이런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미 환경부에서 똑같은 일을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산업부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요.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책임을 졌어요. 예. 그 윗선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더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걸 미리 추측하는 건 좀 지나친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검찰의 수사선에 올라와 있는 백운규 전 장관이나 박상혁 의원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전 이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권에게 주는 경고인 것 같아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가 매번 이야기해요. 제가 5년 전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똑같겠죠. 그때는 이제 민주당 분들이 나와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 다 물러나야 된다. 예. 대통령과 철학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가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되니까 정치권에서 제발 올해 안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이 설정하는 그러니까 2년 반, 2년 반 같이 예. 맞추는 법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걸 그러게요. 안 하고 있는 게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씩이니까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어저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어떤 그 임명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 기관장 같은 경우에 예. 뭐 항상 우리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정치 그 정부의 철학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달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하고 그쵸. 임기가 끝나면 같이 물러나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알박기 인사니 뭐 정권 꼭 그 시작할 때쯤 정권 말기에 뭐 누구를 임명하느니 마느니 정말 이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인사에 대한 어떤 재량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사에 대한 재량을 감히 가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기도 안 좋아요. 네, 네, 임기가 네. 지나지 않은데 뭐 내친 단지차 이런 표현도 좀 그렇고요. 네. 네, 각 당으로 가서 짧게 알아보죠. 국민의힘 혁신위 인선 마무리가 됐고 이제 혁신위가 출범을 할 텐데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고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또 공천 룰도 거기서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혁신위는 어떤 방향으로 그 운영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잡음과 나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혁신위가 출범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들 다수가 추천을 마쳤고 최재형 위원장이 선임할 혁신위원 인선이 좀 마무리 단계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패배한 민주당이 아니라 승리한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정치적 성과를 얻은 것이고요. 예. 이 혁신위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 이제 공은 사실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돌아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순간 또 최고위에서 나름 반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이제 최재형 위원장이 안게 된 셈인데 제가 감히 이제 조언을 하자면 이 진수성찬 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면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단 하나의 분명한 과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추천된 혁신위원회 인사를 보면 그렇게 임팩트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막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인사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데 네. 공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청년의 기준이 만 45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7세까지가 청년입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죠. 예, 예. 이런 걸 고치는 것도 저는 하나의 혁신 방안이 될 것 같고 가시적인 성과를 잘 이끌어내게 된다면 그 공이 또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예. 떠들썩하게 출범했는데 성과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 2달 남았고 네. 지금 뭐 반성 쇄신에 대한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게 뭐 문재인 정부의 탓도 있고 그리고 네. 또 후보 당시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뭐 초선 재선 네. 의원들한테 나오거든요. 네. 네. 이런 그 당내에 대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책임이 있다. 그 뭐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외의 분들이 책임론을 예를 들어서 제기하는 것은 이거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선출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뽑혔을 때 후보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탓을 하는 것이잖아요.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대선에 만약에 이겼더라면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재명 후보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이기는데도 만 가지 이유가 있고 지는데도 만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5년 동안 잘못해왔던 거,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통해서 민심 이반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어떠한 그 소구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 이런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군가의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예.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 미래의 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 말은 민주당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40대 이준석, 50대 한동훈, 60대 오세훈, 뭐 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싸우게 되는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민주당은 있고 이재명 하나냐? 이재명 하나로 끝까지 예. 가면 제2의 이해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알겠습니다. 조언은 민주당이 좀 새겨들어야 될 조언 저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걸로 끝낼까요? 저희 당도 앞으로 더 생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좀 느긋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예,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